2026년 새해 새로운 연재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장종학 교수님의 중국 21년의 역사기행인데요. 오늘 저희는 그 시작을 알리는 첫 글을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제목만 봤을 땐 이거 그냥 또 하나의 여행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글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 말씀이시죠? 우리가 지금 사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세상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죠. 그런데 과연 굳이 2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직접 발로 어딘가를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답을 좀 찾아보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글은 단순히 제가 앞으로 이런 여행에 대해 쓸게요 하는 예고편이 아니에요. 예고편이 아니다. 네, 오히려 왜 지식인에게 여행이 필수적인가에 대한 뭐랄까 하나의 선언문 혹은 출사표처럼 읽힙니다. 출사표요? 네, 특히 오늘날처럼 가상현실이나 온라인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왜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경험이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지 그 이유를 자기 삶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증명의 첫 단추부터 한번 살펴보죠. 교수님은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21년을 중국에서 살았다고 밝힙니다. 네, 21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이 긴 여정의 동력으로 중국 역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직접 땅을 밟는 것에 대한 애정을 꼽았어요.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여정의 첫 번째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어떤 거죠? 이분이 중국 대학교의 교수였다는 사실이죠. 아, 덕분에 매년 여름이랑 겨울 두 번의 아주 긴 방학이 있었고요. 그 시간을 그냥 고스란히 여행에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물리적인 조건이 일단 뒷받침이 됐네요. 네, 그래서 웬만한 중국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역을 직접 밟았다는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 기반한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자원을 확보했던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제가 정말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사실 따로 있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었나요? 바로 제자들과의 관계인데요. 방학 때마다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는 게 여행의 일부가 되었다는 대목이요. 이건 여행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 여행을 단순한 관광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여행은 유적지나 명승지를 점 찍어서 동선을 짜잖아요. 네, 그렇죠. 어디를 꼭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여행은 사람이 목적지가 된 거죠. 예를 들어 산시성에 사는 제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우연히 어떤 유적을 발견하고 또 허베이성에 사는 제자 집에 머물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식으로요. 아, 그러니까 지도가 아니라 인간관계망이 여정의 루트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냥 현지인 가이드가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군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자 집에 방문하는 게 물론 특별하긴 하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여행의 깊이를 어떻게 바꿀까? 결국 여행자라는 외부인의 시선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차이를 한번 생생해보죠. 우리가 만리장성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만리장성. 보통 관광객은 웅장한 선벽을 보고 사진 찍고 와, 진시황 대단하다 이 정도로 감탄하고 돌아오겠죠. 대부분 그렇죠. 이게 보는 여행, 즉 관광입니다. 근데 장 교수님의 방식은 달라요. 만리장성 근처 마을에 사는 제자 집에 며칠 머문다고 상상해보세요. 저녁을 먹다가 제자의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겁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는 저기 무너진 성벽에서 돌 빼다가 우리 집 돼지우리 지었어. 와, 돼지우리요? 네, 그 순간 만리장성은 박제단 유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 생활의 일부가 되는 거죠. 돌 하나에 얽힌 한 가족의 역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와, 그 예시를 들으니까 차이가 확 와닿네요. 교과서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지식이 경험과 만나서 체득되는 순간입니다. 역사가 그냥 살아있는 현실로 다가오는 경험이군요. 이런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교수님이 여행을 정의하는 방식도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정의했죠?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바로 그 대목이 이 글의 핵심 철학입니다. 여행을 바깥 세상을 구경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 네. 여행지를 세상을 향해 난 창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는다는 거죠. 아, 거울. 여행은 숨쉬고 물 마시는 것처럼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건 여행을 취미의 영역에서 구도, 즉 길을 찾는 행위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관점이에요. 듣고 보니 앞으로 나올 연재글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만약 시안의 병마용에 대한 글을 쓴다면 단순히 병마용은 정말 웅장했다가 아니라 그 압도적인 스케일 앞에서 한 개인이 느끼는 어떤 유한함이나 권력의 무상함 같은 그런 내면의 성찰이 담길 가능성이 크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독자는 단순히 중국의 명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요. 병마용이라는 역사적 공간이 한 지식인의 사유와 만나서 어떻게 화학작용을 일으키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은 이런 자신의 여행 철학이 그냥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주 유서 깊은 지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맞습니다. 여기서 남송시대 조이곡이라는 인물의 말이 인용돼요. 네. 동천청록집에 나오는 말이죠. 가슴 속에 만 권의 책이 있고 눈으로 옛 시대의 기이한 자취를 두루 보며 수레와 말의 흔적이 천하의 절반은 되어야 비로소 붓을 들 수 있다. 문장이 좀 긴데 이걸 좀 풀어주시죠. 네, 이 문장을 가만히 뜯어보면 진정한 앓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세 가지 조건이요. 첫째, 흉중유 망권서, 즉 책을 통한 이론적 지식. 네, 지식. 둘째, 목포 전대 기적, 유물과 유적을 통한 직접적인 관찰. 관철. 그리고 셋째, 거철마적 반천하, 즉 발로 뛰는 광범위한 현장 경험입니다. 이 셋이 합쳐져야만 진짜 자기 것이 된다는 뜻이죠. 아, 지식, 관찰, 경험.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명나라 학자 동기창이 네 글자로 압축한 게 바로 그 유명한 동만권서 행만리로. 그렇죠.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걸어라.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장 교수님이 자신의 21년 여정을 바로 이 위대한 학문적 이상을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중요한 거군요. 네, 그냥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요가 아니라 저의 21년은 이 고전적 이상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앞으로 이어질 모든 글의 무게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동만권서 행만리로 말은 정말 멋있죠. 멋있죠. 하지만 그건 인쇄술도 변변찮고 교통도 불편했던 수백 년 전의 이야기 아닐까요?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게 유효한 말일까요? 솔직히 저는 스마트폰으로 만 권의 책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고 구글로스로 만리기를 순식간에 둘러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이 이상을 초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고 아마 장 교수님도 이 연재를 통해 바로 그 질문에 답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 제 생각에 우리가 관과하는 건 말리기를 걷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진짜 의미요? 그건 단순히 풍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예측 불가능성, 불편함, 그리고 몸의 피로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포함돼요. 몸의 피로. 네. 길을 잃어버리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낯선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친절을 겪고 그러면서 느끼는 수많은 감정의 파동들. 이런 현실의 마찰력이 디지털 정보에는 완전히 거세되어 있죠. 현실의 마찰력이라. 표현이 재밌네요. 네. 예를 들어서 수영하는 법에 대한 책을 만 권 읽는다고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진 않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결국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코로 물도 좀 먹어보고 몸이 물의 감각을 기억해야 비로소 수영을 알게 되는 거죠. 행만리로는 바로 그 물에 뛰어드는 행위와 같습니다. 아, 머리로 아는 정보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지혜로 바꾸는 과정인 셈이죠. 구글어스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지만 세상의 마찰력까지 느끼게 해주진 못합니다. 그렇군요. 장 교수님의 20년은 바로 그 마찰력을 온몸으로 겪어낸 시간에 대한 기록인 거고요. 와, 그렇게 들으니까 동만권서 행만리로라는 말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효율적인 정보 습득이 아니라 비효율적일지라도 직접 부딪히고 깨지는 물리적인 실천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엄청난 포부를 밝히고 나서 글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태도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오히려 한없이 겸손해지거든요. 맞아요. 가보지 못한 곳은 가본 곳보다 훨씬 많다고요. 그게 바로 진짜 아는 사람의 태도죠. 소크라테스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아, 그렇네요. 수만 년을 걸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중국은 거대한 대륙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 고백이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죠. 신뢰감. 네. 내가 중국 전문가이니 내 말을 들어라는 권위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도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지만 내가 걸어온 길 위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당신과 나누고 싶다는 아주 겸허한 초대장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길동무가 되어달라는 초대장 같네요.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이 연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여러분은 한 전문가의 지식 자랑을 듣는 게 아니라 광활한 역사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도 했던 한 여행자의 진솔한 여정에 동행하게 될 거라는 약속인 셈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배우는 것을 넘어서 지식과 경험이 한 개인 안에서 어떻게 융합되고 숙성되어서 마침내 하나의 사유로 발전하는지 그 지적인 연금술의 과정을 엿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장종학 교수님의 중국 21년의 역사 기행 서문을 통해 한편의 거대한 여정이 어떤 철학적 기반 위에서 시작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동만권서 행만리로라는 오래된 화두가 21세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교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삶은 책상 위 지식과 세상 속 경험이 만날 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남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현답한 만 권의 책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죠. 그렇죠. 스마트폰 안에 다 있죠. 하지만 만리의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점점 더 직접 걷는 대신 SNS에 올라온 멋진 사진이나 여행 유튜버의 영상으로 그 경험을 대체하고 있진 않나요? 많이들 그러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동만권서는 충족했지만 행만리로는 포기한 첫 번째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아,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직접 발로 세상을 경험하는 그 고되고 비효율적인 물리적 실천을 건너뛰고 스크린을 통해 쉽고 편하게 얻은 삶도 과연 진정한 의미의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